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건강 생각해서 오이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이신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일부러 오이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오이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먹는데 왜 혈압계 숫자는 그대로지? 혹은 왜 공복 혈당이 130 밑으로 도무지 떨어지질 않지? 대체 왜 나만 효과가 없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땡자 어머님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가 오이가 당뇨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2달 동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오이 2조각을 드셨대요. 저한테 달력에 동그라미 친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달 전 공복 혈당이 150이셨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170으로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달력을 쥐고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혈당이 더 오르는 거야? 내 몸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오이가 효과가 없다는 건가? 2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옆에서 아버님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약이나 잘 먹지 하고 핀잔이나 주시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를 여쭤봤죠. 어머님, 혹시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매일 챙겨 드시는 거 뭐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제 말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문가들 이야기도 찾아보고 관련 자료도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챙겨 먹는 오이 100개의 효과를 우리가 밤에 무심코 먹는단 한 숟갈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밤의 암살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오이를 계속 드시는 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건강은 더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 20분만 집중해서 듣기만 해보세요. 오늘 밤 당장 그 한 숟갈을 멈추게 되실 거고요. 그동안 왜 오이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그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우리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병원비 아껴야죠.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오이를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이를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소금 청소부 나트륨 배출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나트륨, 즉 소금기가 축적된대요. 이 나트륨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아침 혈압을 팍 올리는 주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칼륨의 왕인 오이가 몸속으로 딱 들어오면 이 칼륨이 자석처럼 온몸에 나트륨을 쫙쫙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나트륨을 데리고 소변으로 싹 배출시켜 버린대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 환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 쌓인 탁한 공기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맑은 공기를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 오이가 아침 혈관 리셋 버튼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혈압이 조절되고 몸의 부기가 빠지는 기적, 이게 바로 칼륨의 힘입니다. 자, 원리는 이렇게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박땡자 어머님은 혈당이 오히려 올랐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청소부 칼륨을 불러서 집안 대청소를 하면 뭐합니까? 밤사이에 그 청소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짓을, 아니, 청소부의 팔다리를 묶어놓고 청소부를 무력화시키는 짓을 매일 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아침에 칼륨으로 나트륨 100개를 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밤에 잠들기 직전에 나트륨을 200개, 300개 다시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쓰레기가 더 빨리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은 나트륨을 들이붓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오이가 들어와 봐야 이미 시스템이 고장나서 칼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찾아낸 여러분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오이와 최악의 궁합,
밤의 암살자 TOP3를 3위부터 역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오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싼 물을 씹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오이 효과를 망치는 밤의 암살자 3위는 바로 짠지와 김치입니다. 네? 김치랑 짠지가 왜요? 그거 다 발효 음식이고 건강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김치, 짠지, 장아찌 다 훌륭한 발효 음식이죠. 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박땡자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제가 밤에 뭘 드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어요. 나는 저녁 6시 이후엔 밥 안 먹어 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캐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드세요? 입이 심심할 때라든지. 그제야 어머님이 실토하시더군요. 저녁 먹고 한 9시쯤 되면 입이 심심해서 물에 밥 한 숟갈 말아가지고 내가 직접 담근 오이 짠지랑 열무김치 조금 먹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직접 담근 짠지, 건강한 김치, 이게 함정이었어요? 본인은 건강한 걸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김치 한 조각, 짠지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 즉 소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저염식, 무염식으로 담그지 않는 이상 그건 그냥 소금 덩어리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오이를 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나트륨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의 염분을 밖으로 몰아내려고 아침부터 그 맛없는 생오이를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몸이 이제 좀 쉬면서 나트륨을 배출해야 할 그 시간에 나트륨 폭탄인 짠지와 김치를 다시 들이붓고 계신 겁니다. 이건 아침에 청소부가 쓰레기를 10kg 힘들게 버리고 갔는데 밤에 주인님이 다시 들어와서 쓰레기를 20kg, 30kg 집안에 쏟아붓는 꼴입니다. 청소부 칼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쓰레기가 2배로 쌓여 있어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청소부는 지쳐서 파업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칼륨 무력화입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드신 그 짠지 한 조각이 아침에 드신 오이 한 개의 효과를 완벽하게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밤에 짠 거 드시고 아침에 붓기 빼겠다고 오이 드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밤에 습관적으로 꺼내 먹는 장아찌, 젓갈, 김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3위가 나트륨이었다면 2위는 더 무섭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그치지만 이건 아예 혈당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킨다고 해요. 오이 효과를 망치는 밤의 암살자 2위는 바로 건강 주스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무가당 100% 오렌지 주스, 100% 포도즙, 건강을 위한 베도라지즙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 그것도 설탕 안 들어간 무가당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그것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특히 밤에는 절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박땡자 어머님의 두 번째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녁 식후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야 했어요. 그런데 쓴 약을 그냥 물이랑 삼키기 싫으니까 몸에 좋으라고 이왕이면 건강해지라고 냉장고에 넣어둔 100%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약을 드셨던 겁니다. 매일 밤이요. 여러분, 무가당이라는 말의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건 설탕을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는 뜻이지 당이 아예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과일에는 원래 과당이라는 무서운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걸 주스나 즙처럼 액체로 만들면 흡수 속도가 설탕물보다 더 빨라집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에 이 액상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밥처럼 포도당으로 변해서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액상 과당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간으로 직행한다고 해요. 간은 이 녀석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이거 처리하기 귀찮은 녀석이네? 하면서 즉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버린답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과당이 밤새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켜버립니다. 마치 멀쩡한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 과당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프로그램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 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오이를 먹습니다. 오이에 든 칼륨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밤사이에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당해 감염돼서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오이가 아무리 혈당 내려가라 하고 신호를 보내도 시스템이 목통이라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췌장은 어젯밤에도 이랬는데 아침부터 또 음식이야? 하면서 지쳐 나가떨어집니다. 우리가 밤에 무심코 마신 그 건강 주스 한 잔이 우리 간을 지방으로 채우고 인슐린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아침 오이의 모든 효과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냥 물하고 약을 드셨다면 박땡자 어머님 혈당은 170이 아니라 122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3위 짠지는 혈압을 올렸고 2위 주스는 시스템을 교란시켰습니다. 하지만 1위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건 그냥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1000개를 먹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밤의 암살자 1위 박땡자 어머님의 혈당을 150에서 170으로 올린 진짜 범인, 바로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단 한 숟갈이 꿀 또는 과일청 매실청 유자청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꿀은 약 아닙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기관지에 좋다고 잠 잘 온다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매실청은 소화제 아닙니까? 속 더부룩할 때 한 잔 마시면 최고인데,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밤에 드시는 꿀 한 숟갈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의사들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박땡자 어머님이 마지막 습관이 이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잠이 잘 온다, 기관지에 좋다는 이유로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갈 혹은 어머님이 직접 담근 매실청 한 숟갈을 타서 매일 밤 드셨습니다. 자, 이게 왜 1등 최악의 암살자인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복 상태에서 스스로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낮에 혹사당했던 췌장도 이 시간에는 쉰대요. 인슐린 분비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집 췌장이 막 퇴근해서 쉬려고 하는데 잠들기 직전 이 꿀 한 숟갈이라는 고농축 단순당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위장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적군당이 쳐들어왔다. 췌장, 너 지금 쉬면 안 돼.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인슐린당 처리 부대를 내보내. 쉬려던 췌장은 영문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서 이 꿀물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미친듯이 뿜어냅니다. 혈당이 150, 180까지 치솟았다가 인슐린 때문에 다시 70, 60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밤새도록 혈당 롤러코스터가 운행되고 인슐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밤새 전쟁을 치른 췌장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죠. 그런데 주인님이 아침이라고 또 오이를 먹습니다. 췌장은 결국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제 못해. 인슐린 안 내보내.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순간이고 당뇨가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아침 오이의 칼륨 효과요? 혈관 청소요? 밤새도록 벌어진 이 인슐린 대전쟁 앞에서는 끝각 칼륨 몇 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전쟁터에 뿌려지는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이 우리가 몰랐던 그 무지한 습관 하나 때문에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이 100개를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오이 2조각 드시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밤에 그 한 숟갈을 빼는 것이 아침에 오이 100개를 더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법칙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잠들기 4시간 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밤 11시에 주무시기 전까지는 오직 물만 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췌장을 쉬게 하고 우리의 간을 쉬게 하고 아침 오이의 효과를 200%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3위 짠지, 2위 주스, 1위 꿀, 매실청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밤에 입이 심심해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3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 예외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밤에 정말 입이 심심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짠지 대신, 꿀물 대신, 주스 대신 생 오이를 씹어 드십시오. 네, 바로 그 오이입니다. 생 오이는 95%가 물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0입니다. 당은 아예 없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더 좋은 건 밤에 먹는 생 오이는 오히려 밤사이 혈압을 미세하게 조절해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니 밤에 무언가 드시고 싶다면 밤의 암살자들을 드시지 말고 밤의 청소부인 생 오이를 드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오이의 효과를 완벽하게 망쳐버리는 밤의 암살자 TOP3를 알아봤습니다. 3위, 밤에 먹는 짠지, 김치, 장아찌. 2위, 밤에 마시는 건강 주스, 즉. 그리고 1위, 잠들기 직전 꿀, 매실청 한 숟갈. 그럼 박땡자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그날 이후 밤에 드시던 꿀물을 딱 끊으셨습니다. 약 드실 때 드시던 오렌지 주스도 그냥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입이 심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오이를 반 개씩 씹어 드셨습니다. 딱 2주 만에 어머님의 공복 혈당은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찌나 고마워하시던지 정말 고맙네. 오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내 습관이 문제였네. 여러분,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밤의 습관 하나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습관을 끊어내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셔서 다음번에도 제가 찾아오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밤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1번 꿀이었나요? 2번 주스였나요? 3번 짠지였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밤부터 이 습관을 끊어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끊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어보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